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남독 농성 현장에서의 최재형 목사님의 언론을 향한 외침. 같이 보실까요? 윤석열 정부의 정치를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100점 만점이면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거에 있어서 빵점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후퇴하고 퇴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그냥 아작나게 생겼고 나라가 파탄날 지형이 돼가지고 도저히 갑갑하고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지 저는 진영 논리도 떠나고 이념의 성향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의 야당이 잘못했어도 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장인수 기자가 훌륭한 거는 장인수 기자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저의 제보가 조국 정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런 일을 벌였어도 자기는 보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라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돼도 투명하게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개한테 그렇게 고급 요리 먹인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제안했던 생각이 나네요. 카톡으로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여사님은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두 내외 슬하에 자녀가 없으니까 개를 키우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보다 국민들이 늘 바라보고 있는 분이니까 언론에 집중을 받으니까 국민들한테 계몽의 효과가 큰 분이시니까 아이를 한 명 입양해서 키우는 건 어떠냐고 내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카톡에. 베이비 박스도 있고 미혼모가 있고 전 세계 고아 수출 1위의 그런 아주 불명예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사가 아이를 낳는지 못 낳는지 그런 거는 뭐 인상학적으로 이런 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한 명을 입양해서 키우면 참 보기도 좋고 모범이 되고 또 그런 어떤 미혼모 출산 이런 문제에도 많이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없고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접견할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수치심까지 느꼈고 모욕감까지 느꼈죠. 사실 양발도 안 신고 맨발로 나왔고 두 다리 이렇게 의자에 올려서 막 그런 식으로 앉고 면티 입고 가래침 택택 뱉고 가래침에 또 휴지 앞에 수북히 쌓아놓고 내 앞에서 인사청탁 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태연하게 인지 능력까지 실종이 됐든지 저하가 됐든지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암담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런 건 있겠죠. 나는 이렇게 편한 사람이니까 당신도 무장해제하시오.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말고도 다음 접견자들이 있었잖아요. 연장자이고 목사인 제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대기자들도 또 저 다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저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접견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이 단아해야 돼요. 고급 의상을 입고 성형을 하고 미용을 하고 이런 걸로 그게 캄프로치 되고 더 씌워진다고 해서 여자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단아한 모습을 그냥 옷을 이쁘게 안 입어도 단아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아함이라는 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히 공식석상에 나타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머리 치장하고 화장 메이크업하고 정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완전히 또 사선에서 개인적으로 접견자를 만날 때는 그런 식으로 만난 거죠.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을 한참 진행할 때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강의도 했잖아요. 강의해가지고 105만 원 강연료도 받고 거기서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말투, 어투, 습관, 그때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매너, 그게 영부인이 돼서 제 앞에서도 하나도 안 변한 거야. 똑같은 거야. 명수가 만났을 때는 그렇다고 쳐. 그때는 후보자 부인이었으니까. 근데 영부인이 됐으면 달라져야지. 단아하고 격조 있고.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너무 천막스럽고 너무 이건 아니다. 너무 충격인 거죠. 나는 진짜 태어나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내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너무나 치욕적인 접견이었어요. 이건 아랫사람도 그렇게는 못해요. 친구도 그렇게는 못해. 그런데 이게 인격적인 교양과 소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위선적인 거지. 그럴 때는 그런 모습.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정말 화려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너무나 이거는 피곤한 거야. 본인이 피곤한 거야. 이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평소에 집 안에서의 삶도 단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언제나 내 모습은 이대로 보여주는 것, 이게 좋은 거지. 가장 아름다운 거는 가장 나다운 거야. 성형을 하고 미용을 하고 꾸미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최재형스러울 때, 가장 백은정스러울 때, 가장 김건희스러울 때, 그게 아름다움인데 그런 것에서 너무 멀어진 분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언론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언론인 여러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언론을, 기득권 세력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인데 본인들이 기득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야합하는 그런 작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때 저는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은 적어도 권력이 엄포를 넣든 방통위가 법박을 주든 이거를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도대체 언론인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뭐가 도대체 방통위가 그렇게 무섭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무섭던가요? 이 엄청난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두렵습니까? YTN은 나랑 2시간을 카메라 인터뷰를 다 해놓고 보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JTBC는 겨우 인터뷰해 가서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악마의 편집을 해서 엉뚱하게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영상이 나가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서 그것도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 여러분들은 이 일에 손을 놓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열이 일어서서 서울의 소리에서 1탄부터 2탄, 3탄, 4탄 정규 특집 방송 이거를 마음껏 퍼다가 기사로 쓰시고 방송에 활용하셔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셔서 내년 총선에 나라가 바로 서고 올바른 일꾼들이 뽑히고 선출되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부패한 상태에서 부패한 정권 아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미래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과연 무엇이 무섭습니까? 종이호랑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5년이면 화물은 11홍이면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뭐가 이렇게 무섭다고 이거를 쉬쉬하고 그렇게 언론이나 방통위가 겁박을 준다고 이거를 보도를 안 합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는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십시오. 보도해 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이 다 이것을 알고 함께 이것을 인지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이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다음 주부터 전개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모든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